네, 안녕하세요. MLS 아카데미 부원장쌤입니다. 2023학년도 6월 모의고사 평가원 기출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직선 y는 16의 x제곱 지수함수와 y는 2x가 어떤 a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점 a를 지내서 x축과 평행한 점 P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P1에서 Y축과 평행한 점 다시 Q1, 그리고 다시 X축과 평행한 점, Y축과 평행한 점, X축과 평행한 점 각각 만나는 점을 P1, Q1, P2, Q2, P3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해서 얻은 두 점을 각각 PN과 QN이라고 할 때 QN의 X좌표를 XN이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QN의 규칙을 좀 찾아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찾아낸 다음에 XN이 K분의 1보다 작아지는 이제 N의 최소값이 6이 되도록 해라. 그때 K의 개수를 구하셔라.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A 좌표가 64, 이제 2의 64제곱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차피 P1이랑 Q1은 X축과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밑이 2인 걸로 좀 바꿔보면 Y는 2의 4X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좌표가 2의 64제곱이 나오려면 여기에는 이제 16이 들어가야 되겠죠. 16, 2의 64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축과 평행한 점을 쭉 내려보시면 Q1의 X좌표는 16이 되겠고 Y좌표는 2의 16제곱이 되겠습니다. 다시 Y좌표가 동일한 P2의 좌표를 좀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의 16제곱이 나오려면 여기 4가 들어가야겠죠. 2의 16제곱. 그리고 다시 또 X좌표가 동일한 이제 Q2 좌표를 구해보시면 4,2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3는 1,2의 4제곱이 되겠고요. 다시 1을 대입하면 이제 1,2의 1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가는 건데 여기 있는 게 이제 X1이 되겠죠. X좌표니까 여기 있는 게 이제 X1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게 이제 X2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X3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XN이라는 어떤 수열은 첫째 항이 16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XN이라는 거는 16 곱하기 4분의 1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XN이라는 게 K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n의 값이 6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x6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x6이라는 거는 여기다 6 대입하면 되죠. 6 대입하면 x6이라는 거는 4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의 이제 5제곱이죠. 그럼 이제 4의 세제곱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x6이라는 거는 64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x5는 16분의 1이 되겠고요. x7은 128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k분의 1이라는 거를 어떤 수직선에다 좀 그려볼 건데 k분의 1보다 xn이 좀 작아야 돼요. 이쪽으로 갈수록 xn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공비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자, 그럼 만약에 k분의 1이 이 사이에 있으면 k분의 1보다 작아야겠죠? 이제 작으면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k분의 1이 이 사이에 있으면 얘보다 작은 최소값은 7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k분의 1이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이에 있어야 돼. 그죠? 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보다 이 작아지는 구간이 여기인데 최소값이 6이 됩니다. 그래서 k분의 1이라는 건 16분의 1과 64분의 1 사이가 돼야 되고 16분의 1이랑은 같아도 되겠죠. 그지? 같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K의 범위는 16 이상의 64 미만이 되겠고요. K의 여기서 만족하는 K의 개수는 64에서 16을 뺀 48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1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에는 이제 전형적으로 적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적분 구간의
변수가 들어간 어떤 함수에 대해서 분석하는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연습을 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가 좀 주어져 있고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gx는 다항함수로 주어져 있다는 거. 다항함수는 원래 함수도 연속이고 미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함수도 연속인 성질이 있죠. 자, 일단은 gx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x를 우리가 좀 미분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이제 미분하는 건 뭐 워낙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f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마이너스 fx가 되겠고요.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는 얘를 미분하면 fx가 나오겠습니다. 자, 근데 fx가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기억의 조건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3차 함수는 이제 gx고 다항함수, 3차 함수 gx는 이제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되겠죠. 2차 함수가 되니까 2차 함수도 연속이어야 돼.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좌극한과 우극한의 성질을 같아야 되기 때문에 기억을 먼저 풀어보시면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g'x는 fx죠. 이게 이제 g'x입니다. 그리고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마이너스 fx죠. 마이너스 fx는 또 얘도 이제 g'x니까 결국에는 f0과 마이너스 f0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f0이 0이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는 이제 표현이 되겠죠. 왜냐하면 g'x가 2차 함수기 때문에 2차 함수는 어차피 0에서도 연속이어야 되는 그 성질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니은을 보겠습니다. 이제 니은을 볼 건데 fx는 무조건 극대값을 갖느냐 이걸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은 f0이 0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g'x가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걸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 f0이 0으로 기억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g'0은 f0이랑 같고 f0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g'0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3차 함수에서 미분계수가 0이라는 소리는 뭔가 극대극소에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G0의 값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G0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0이랑 같을 때는 여기니까 G0이라는 값은 인테그랄 0부터 0까지 ft dt가 되고 얘는 0이 돼요. 그죠? 그럼 G0도 0이 되어야 됩니다. 그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3차 함수를 좀 유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경우 gx에 대해서 좀 유출해 봅시다. 자, 그러면 0,0을 무조건 지나요. 0,0을 지나고 g'0이 0이어야 됩니다. 그쵸? g'0이 0이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다가 극소 값이 0일 가능성이 있고요. 자, 2번 두 번째는 어차피 0에서 근을 갖는다고 했죠. 0에서 근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0에서 근을 갖는다고 했고 G'0이 0이라고 했으니까 극대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gx가 이제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 그림. 자, 세 번째 그림도 있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gx가 자, 이렇게 이제 0에서 근이면서 삼중근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죠? 네, 삼중근을 가질 수도 있게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죠? 삼중근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종류를 이제 한번 그려볼 건데,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G'X를 좀 그려봐야겠죠? G'X를 초록색으로 좀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G'X도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극대와 극소에서 이제 근을 좀 갖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근을 갖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갖게 되니까 G'X는 이런 2차 함수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여기서 극대 극소에서 근을 갖겠죠.
자, 극대극소에서 근을 가지니까 여기서도 G 프라임 X는 자, 요렇게 근을 갖는 이차 함수로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는 자, 여기서 근을 갖기 때문에 G 프라임 X를 이제 그려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0에서 근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삼중근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게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fx를 좀 나타내 볼게요. 자, fx는 이제 g'x를 좀 분석을 해보면 0보다 작은 쪽과 0보다 큰 쪽에서 구분이 되는데 0보다 큰 쪽에서 여기가 0이었죠. 여기가 0이었는데 0보다 큰 쪽에서는 이제 fx를 이렇게 따라간다고 했고요.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fx입니다. 요게 마이너스 fx입니다. 마이너스 fx니까 fx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서 0보다 큰 쪽에서는 원래 fx가 따라 그려지고요. 그죠?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fx가 그려집니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 fx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그죠?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림에서는 0보다 큰 쪽에서는 fx가 그려지고요.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fx가 그려집니다. 마이너스 fx니까 원래 fx는 이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죠? 이렇게 되셨나요? 아, 네, 이런 상태에서 니은을 한번 볼게요. 이제 함수 fx는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요거는 1번 그림은 극대값을 갖는 것 같고요. 2번도 fx는 fx 우리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얘도 극대값을 갖는 것 같죠. 근데 이 그림에서 극대값을 안 갖습니다. 그래서 항상 극대값을 갖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F1이 2와 4 사이일 때 방정식 fx는 x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냐. 그러니까 요 문제는 y는 fx와 y는 x 사이의 교점이 3개냐. 요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 자, 일단 3번 그림 같은 경우는 y는 x를 이렇게 그었을 때 정확하게 이제 세 가지의 이제 교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일단 맞다고 볼 수 있고, 이제 1번이랑 2번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1번이랑 2번 같은 경우는 어, y축 대칭이기 때문에 한쪽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한쪽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gx가 0에서 이제 접합니다.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는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근을 우리가 k라고 이제 두겠습니다. k라고 이제 두면 어, 얘는 x 제곱에 이제 x 어, 마이너스 k라고 쓸게요. x 플러스 k라고 이제 둘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을 할게요. 이제 gx는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kx 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미분을 하시면 3x 제곱 플러스 2kx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초록색 이 g'x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0보다 큰 쪽에서는 이제 fx라고 했죠. 0보다 큰 쪽에서는 fx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fx를 0보다 큰 쪽에서는 그냥 g'x를 그대로 따라가는 이 그래프라고 둘 수 있겠고요. 자, 그렇죠. 그리고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밑으로 이제 x축 대칭 이동이 돼 있는 형태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는 g'x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디귿 조건을 좀 확인해 봅시다. 자, 2와 4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1이라는 거는 3 플러스 2K, 여기다 1 넣은 거니까 3 플러스 2K거든요. 3 플러스 2K가 2와 4 사이의 조건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2와 4 사이의 조건에 있다고 했어. 그럼 2K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라고 했고요. 그죠? 마이너스 1과 2 사이라고 했고, K는 우리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K가 이렇게일 때,
여기다가 이제 y는 x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건데, 일단 살짝 좀 이거를 이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이제 지워보시고, f1이라는 게, 1이라는 게, 땡땡땡, 이런 식으로, 그지? 여기 이제 f2가 이제 찍혀 있어요. f2는 4와, 2 사이죠. 그지? 4와 2 사이니까, y는 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때, y는 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를 지나가고, 어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일단은 하나, 두 개는 확보된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이쪽이 좀 어려워. 맞지? 이쪽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f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거를 좀 판단을 좀 해볼 거거든요. 0으로 좀 가까워질 때,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건데, 그러면 f'x를 좀 조사를 해볼게요. f'x를 좀 조사를 해볼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6x 플러스 2k가 나오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3x 제곱, 아니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k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0 우극한이 2k에 가까워져요. 그죠? x가 0으로 갈 때 f'x가 2k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k가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였기 때문에 이 k에 대한 극한은 2와 마이너스 1 네, 사이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죠? 음. 이제 요렇게 이제 되니까 잘못했네요. 그죠? 1이니까 여기 이제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2k는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 접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좀 확대해서 볼게요. 얘가 기울기가 1짜리인데 1보다는 작게 올라간다는 거죠. 작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작게. 그죠? 이런 식으로 작게 올라간다는 거야. 왜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잖아. 1보다 작으니까 작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교점이 무조건 하나 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교점이 무조건 3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서도 3개고, 이거는 당연히 Y축 대칭이니까 당연히 3개가 생기겠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어느 경우에도 무조건 3개가 생기기 때문에 디귿이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이 있다. A1이 첫째 항이 0이라고 이제 주어져 있고요.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이 이제 이런 규칙을 만족을 한다고 했습니다. 0보다 작으면, 전항이 0보다 작으면 k 플러스 1분의 1이 더해지고요. 0보다 크면 k분의 1이 더해진다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이제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A22가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이제 K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등차수열도 아니고 등비수열도 아니고 이제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어떤 수열은 우리가 직접 대입을 해봐서 일정한 규칙을 잘 찾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푸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15번도 선생님이 일단은 대입을 해보면서 규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1이 이제 0이라고 했고요. A2는 A형이 0 이하니까 이제 첫 번째 규칙을 좀 따라가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규칙을 좀 따라가 주셔야 되니까 A2는 이제 0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자, 얘는 이제 0보다 크니까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 규칙을 좀 따라가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K 플러스 1분의 1에 이제 다시 K분의 1이 이제 빼지는 이제 계산이고요.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요거는 마이너스 1이죠. 얘는 음수기 때문에 다시 네 번째 항으로 갈 때는 이제 첫 번째 규칙을 좀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K 곱하기 전항에 여기에 이제 K 플러스 1분의 1이 곱해줘야 되고요. 더해줘야 되고, 여기다 이제 그 분모 통분을 시키시면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하죠. 왜냐면 이제 얘가 0일 수도 있고 얘가 0보다 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K가 만약에 1이라면, 그죠? K가 만약에 1이라면 A4가 이제 0이 돼요. 그죠? 우리가 0이 되는 순간을 좀 찾아보면 첫 번째 항이 0이 되고 네 번째 항이 또 0이 됐죠.
그리고 K가 만약에 2보다 크다면 이제 A4가 0보다 커지면서 A5는 이제 여기에 다시 두 번째 규칙을 따라가서 A5는 이제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1에 여기에 마이너스 K분의 1이 이제 계산이 되는 과정이겠죠. 여기다가 다시 통분을 해주면 K 플러스 1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그럼 일단 여기 K1 이제 규칙이 나왔는데 어차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A1이 0이었고 A4가 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칸씩 반복이 되는데 그럼 A7도 0, A10도 0, 땡땡땡, A22도 0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세 번, 세 번, 세 번, 총 21번이기 때문에 21번의 간격이죠. 이제 A1부터 A22까지는 그럼 세 칸씩 7번이 반복이 되면 A22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K1은 일단 되는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1 하나를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좀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6으로 갑니다. 얘가 음수였기 때문에 다시 이제 얘가 더해지겠죠? 얘가 더해지면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1분의 1이 더해지는데 통분을 할게요. 네, 여기 이제 K 이렇게 이제 더해지니까 A6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얘가 0일 수도 있고 얘가 0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두 가지 경우로 이제 나눠 주셔야 되는데 K가 이제 2인 경우랑 K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로 우리가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6이 0이 되겠죠. A1이 0이 되고 자, 여기는 이제 5칸 차이가 나는데 A1에서 A22가 0이 되려면 21칸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5칸씩 계속 가도 A2는 절대, A22는 절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K2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두 번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정한 규칙을 좀 찾았어요. 뭐냐면 A1부터 우리가 A22까지 가는데 여기는 21단계라는 거야. 21단계. 21칸이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것처럼 다음 0이 나오는 수가 3이 되거나, 그죠? 1이 되거나, 그러니까 21의 약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A1에서 0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0이 나오는 경우 K가 3칸일 때, 그지? K가 1일 때 3칸 간격이 나왔죠. A4가 0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A1이 0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7칸 차이가 되어서 A8이 0이 되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7칸씩 3번이 가면 22가 0이 되니까 요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K 값이 뭔지 찾아주시면 되고, 그지? 마찬가지로 K가 1일 때 3칸 차이면 여기서도 A22가 0이 나왔으니까. 자, 그렇게, 그 다음에 7칸 차이인 거랑 그 다음에 21칸 차이면 되겠죠. A1에서 이제 21칸 차이로 21칸이 반복이 되면서 A22가 0이 되니까 21칸 차이일 때 K가 뭔지를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쵸? 그럼 이제 첫 번째 규칙은 우리가 이제 찾아냈기 때문에 이제 요거랑 요것만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A파를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어떤 규칙이 나와요. 그죠? A4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1이었고 A6이 요거였습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그럼 여기서 A8은 뭐가 나오겠어요?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죠? K 마이너스 3이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K 마이너스 3이 무조건 나오게 되죠. 그럼 이때 K가 뭐가 되겠어? K8이 0이 돼야 되니까 A8이 0이 돼야 되니까 A8은 이제 실제로 구하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K가 뭐가 되겠어요? 3이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럼 A22가 0이 나오려면 A8이 분자가 K-3이야. 그럼 A20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K-4가 되잖아. 그지? A12는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K-5가 되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몇 칸이 가면 돼요? 5칸 가면 되죠. A22는 그러면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지? 그럼 이때 k 22가 0이 되려면 k 값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10이 돼야 된다. 그쵸? 이 이상은 21칸을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k의 값의 모든 합은 k가 우리가 1 구했고 3 구했고 10 구했기 때문에 답을 14, 2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